근데 길이를 길게 해놓고 곱슬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펌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길이를 조정하고 또 볼륨을 정확히 셔야 할 부분에 볼륨을 넣어줘야 하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역삼각형일까? 젊었을 때는 계란형에 가까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근육이 빠져서 그래요. 이곳이 지금 죽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분명히 이곳이 이렇게 채워져 있을 거예요. 채워져 있어서 광대가 나와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와 보이지 않았는데 이 시각적인 효과로 더 나와 보이는 거죠. 다이아몬드형으로. 맞아. 광대가 넓어지면서 관자놀이가 죽는, 이런 데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턱은 좀 뾰족해지는 그런 스타일로 가고 계시거든요. 뒤에서 보면 지금은 예전에는 안전히 쇼컷을 했지만 이곳이 조금 있게 해서 이곳을 살짝 목선 있는 쪽을 살짝 더 채워주면 너무 V라인으로 되는 것보다도 살짝 채워져서 이곳이 조금 더 도톰하게 보이게 하는 곱슬은 머리 길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머리 길이를 정확히 뒤에 중간 부분에 볼륨을 실어줘서 충분하게 볼륨이 살고 관자놀이가 죽었기 때문에 앞머리는 살짝 내려서 이 관자놀이를 커버해서 이곳을 채워드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달걀향처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원장님, 이제 모질에 따라 방법이 다른가요? 곱슬은 길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길이에 따라서 되게 머리를 자르고 싶을 정도도 있고 곱슬의 정도가 길이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길어도 불편해 하시고 자르고 싶어 하죠. 근데 그 길이를 선정함에 있어서 볼륨도 넣어드려야 하고 길이도 곱슬이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걸 원하기 때문에 저는 곱슬을 자를 때는 길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길이, 어느 정도의 길이로 해줘야 볼륨도 살고 이 고객님이 불편해하지 않으실지, 그런 또 이 곱슬의 정도가 정말 펌어처럼 이쁘게 펌을 하지 않아도 볼륨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 길이가 어딘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선 같은 걸 자를 때도 곱슬이 많이 남아있으면 이분이 불편하시겠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길이인 것 같아요. 길이를 적정하게 선정해서 볼륨도 쌓기도 하고 볼륨을 빼기도 하는 그 적정한 길이가 어디인지 찾는 거죠. 이렇게 자르면서 보는 거예요. 보고 이런 곱슬의 불편한 점들을 제거해 드리는 거죠. 가장 핵심인 부위가 있을까요? 가장 핵심인 부위는 짧은 머리들은 대부분 이런 목선에 나오는 길이, 떨어지는 정도, 그런 것들이 되게 얼마나 깔끔하고 정확하게 떨어지느냐. 그 밑에가 목선 같은 데가 탄탄하게 잘라졌을 때 위에서 볼륨을 실을 때 되게 안정된 볼륨을 줄 수 있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안정되게 보이는 이 때문에 저는 목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목선에서 흐르는 선과 턱이 만났을 때 또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곱슬머리이신 분들이 쇼컷이나 이제 좀 짧은 머리를 하실 때 제일 원하시는 게 펌 없이 볼륨 매직 없이 커트로만 해결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원장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길이를 길게 해놓고 곱슬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펌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길이를 조정하고 또 볼륨을 정확히 셔야 할 부분에 볼륨을 넣어줘야 하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자를 때 테크닉이 필요해요. 이 사람 자를 때 테크닉과 긴 머리 자를 때 테크닉과 짧은 머리 자를 때 테크닉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짧은 머리 자를 때 그런 자르기만 해도 볼륨이 쌓아지는 것, 그런 테크닉을, 그런 기술을 선호하죠. 그런 기술들은 각자 자를 때마다 다르게 이용합니다. 관자놀이가 죽어서 광대가 튀어나와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런 얼굴형은 귀를 꽂는 게 더 잘 어울리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내리는 게 더 잘 어울릴까요? 귀를 꽂으셔야 돼요. 귀를 꽂으셔야 이곳이 더 살아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 머리가 이쪽으로 흘러서 내려서 이곳이 머리가 있다면 이곳이 더 죽어 보이겠죠. 귀를 이렇게 꽂으셔서 윗머리가 이곳에 볼륨이 쌓아져야 이곳이 커버되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인 거죠. 이런 쇼컷을 할 때는 숏단발, 숏보브 그 뒤에 뭉뚱함을 어떻게 없애줄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길이도 있으면서 무게를 없애줄 때 슬림하게 이곳이 타고 넘어갈 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귀를 꽂았을 때 그곳이 무거우면 되게 불편해 하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작들은 다
귀 뒤에 무게를 다 제거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러면서도 귀 위에 볼륨을 쌓아주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똑같이 쇼컷을 해도 남자처럼 보이는 쇼컷이 있고 여성스럽게 보이는 쇼컷의 차이는 어디 부분에서 오는 걸까요? 이곳에 쌓아지는 무게감, 볼륨감 때문에 적정선의 길이가 필요한데요. 여자 쇼컷은 그 길이감에 볼륨을 어디에다 실어줄 건가. 근데 이 부분에 가장 볼륨을 잘 실어줬을 때 가장 볼륨의 위치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볼륨의 위치가 이것보다 조금 더 위에가 볼륨이 쌓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쇼컷이었을 때는 볼륨의 위치가 이 정도 쌓이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더 위로 올라갔을 때 픽시컷이라 하죠. 픽시컷은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긴 한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볼륨이 위에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되게 손질하기 편한 머리인 거죠, 픽시컷은. 중년분들이 앞머리 쪽이 가늘어지고 이제 숱이 빠져서 고민인데 이제 젊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머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머리를 자를 때 앞머리의 포인트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자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로 이 곳이 이렇게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앞머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앞머리를 뒤에랑 옆에랑 맞춰서 그 길이를 선정하는 하고 어떻게 이 죽어있는 그 관자놀이를 살려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살림으로써 광대가 조금은 더 들어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나와 있진 않지만 관자놀이가 이곳이 죽어 있어서 근육이 빠져서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내 광대가 튀어나왔다고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고객님들은. 근데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머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앞머리를 최대한 뒤와 옆에 하고 잘 맞춰서 디자인적으로 잘 해드리고, 이 죽은 관자놀이의 부분에 볼륨을 어느 정도 실어줄 건가 생각해서 광대가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보게 해드리는 거죠. 원장님, 곱슬머리들이 집에서도 좀 예쁘게 말릴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곱슬머리 분들은 굉장히 건조해서 더 곱슬이 되시거든요. 그런 건조함을 조금 피해 주시려면 샴푸는 근데 건조함을 풀어주기보다는 두피 세정을 깨끗하게 해드리고 트리트먼트가 좀 더 필요하겠죠. 트리트먼트는 이런 쇼컷들 분들은 트리트먼트를 잘못하면 두피에 닿게 되는데요. 두피팩은 두피에 닿아도 되니까 두피팩 쓰셔도 되고, 그걸 깨끗이 헹구고 나서 이렇게 실리콘이 적은 에센스, 열에 강한 에센스 정도를 젖었을 때 발라주시고, 마음대로 곱슬은 그냥 말리면 안 되니까 손으로, 곱슬이 있으니까 손으로 좀 펴면서 반대 방향으로 말리시면 됩니다. 머리가 쏟아지는 곳에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볼륨 매직 하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정도의 길이의 커트는 볼륨 매직 한 거나 마찬가지로 잘라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륨 매직 하고 나서 어떻게 말려요? 보통 미용실에 가면 다 뒤집어서 말리라 하잖아요. 이렇게 말리시면 곱슬머리 커트분들은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 건조함을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말리면 되게 말리기 어려우세요. 곱슬들이 건조해서 약간 부시시한 그 기가 있다 보니까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로 꼭 건조함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치지 않았거든요. 수술 치지 않고 디자인만 해서 커트를 자른 건데요. 말리기만 해도 볼륨 매직한 것보다 더 많이 사는 거죠. 곱슬의 장점들이 볼륨 매직하면 더 달라붙으면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곱슬의 장점들은 자기 본연의 자연스러운 곱슬로 볼륨을 만드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 곱슬을 잘 길이를 활용해서 커트해드리는 게 디자이너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커트로 펌을 안 할 수 있지만 모발이 예전보다 많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막막하시죠? 이러한 고민의 시작은 펌, 염색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술을 최소화시키는 것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회원님에게 어울리는 커트, 그리고 모발이 두꺼워지고 뿌리 볼륨이 살리기 위해서는 모발의 시작점, 두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저희 한 회원님 중에 2달에 한 번씩 20년간 펌을 꾸준하게 하셨던 분도 지금은 커트와 이 두피 관리로 2년째 펌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남겨놨습니다. 저희 채널은 아직 작다 보니
지금 구독 안 하시면 좋은 정보 놓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